산과 물이 맑기로 이름난 고장 산청. 이곳에는 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앙상한 겨울의 풍경마저도 이들의 시선에선 봄을 준비하는 도약의 계절이 되곤 하는데요. 도시를 떠나 자연의 품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삶의 가치를 찾았다는 산 사람의 이야기. 깊고 고요하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고 치열한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오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그를 만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는 왜 이 산골로 찾아오게 된 걸까요? 제가 일단은 인적이 좀 드물고요. 그리고 제가 벌을 키우려고, 토종벌을 키우려고 이 산을 좀 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봉이 없고 또 토종벌이 좀 살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딘가 이렇게 찾다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 산의 전체 규모는 약 한 10만 평 가까이 되거든요. 10,000 제곱미터 정도가 그 축구장 하나거든요. 30만 제곱미터니까 30개. 예, 그 정도 돼요. 상당히 넓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 위쪽에 옛날에 이쪽에 살던 분들이 살았던 조그만 이 관리사 정도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살 집을 짓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숙소동으로 현재 한 4동 정도 있고요. 그리고 복합 공간으로 해가지고 세미나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총 해서 한 7개 정도 건물이 현재 이 공간 안에 같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일단은 조합원들의 힐링 공간이죠. 휴식 공간으로 도시에서 좀 지치고 힘든 분들을 위한 그런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산촌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으로도 좀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불편해요. 주변에 편의시설도 없고 배달도 안 되고 택배를 보낸다고 하면은 밑에 마을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친구들도 별로 없고 여기 있으면은 있고 도와달라고 하시면은 도와드리죠. 농약 뿌리는 거하고 퇴비하는 거하고 뭐 감 따는 것도 도와드렸었고 최근에 하는 거라면은 여기 나무 심는 거를 도와드렸었죠. 저는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를 부모님 덕분에 따로 저는 돈 들이지 않고도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젊은 청춘을 산에서 보내는 것이 지루할지도 모를 일. 그러나 산속에서의 삶은 늘 새롭고 뜻밖의 선물을 내어줍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경남 산청으로 내려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홍익 씨. 그가 산의 품에서 살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제가 20, 30대에는 환경운동을 했거든요.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도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산에 들어서 살지는 않았지만 관심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산이 좋아 산으로 왔다는 홍익 씨는 마침내 첩첩산중 속 휴양시설을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박한 친구지만 깨끗하게 단장하다 보면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그 청년들이 모임을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고양 청년회라고.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희 아내를 거기에서 만났어요. 그 청년회 모임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어떤 봉사활동이라던가 그리고 또 지역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그 실천하는 그런 모임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취지로 좋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그 당시가 이제 90년대이기 때문에 되게 그 좀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러브호텔 문제라던가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주변에 그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이제 좀 그런 호텔들이 많이 그 들어서게 됐거든요. 특히 고양시에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와 같이 활동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요. 도시에서의 생활 자체가 사람들 만나고 막 하면은 그 지치고 부침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역에 사다 보면 몸도 좀 많이 좀 아프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조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해서 만나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뭐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차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개인적으로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 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피해서 그렇게 해서 좀 한 것도 있고요. 개인적인 좀 바램도 있었고요. 이런 자연과 같이 사는 삶에 대한 좀 새로운 공간을 좀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환경에 좀 변화를 좀 줘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산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산골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죠. 도시에서만 살다가 그리고 또 도시에서 안정적인 삶을 좀 사는 것을 좀 원했던 그런 특히 저희 이제 부모님이라던가 형제 그리고 또 저희 아내 그리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 전혀 생소한 공간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산에 또 사람들과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속으로 들어간다니까 많이 놀래고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은 제가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짓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제가 설계는 하고 계획은 잡고 이제 여기는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아내와 같이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좀 이 공간의 디자인은 했고요. 그리고 짓는 데에는 크게 이렇게 집 짓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가지고 했고 그리고 소품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조그만 창고를 짓는다던가 그리고 정원을 꾸미는데 필요한 거라던가 그리고 아까 지금 온실에 있는 테이블을 만든다던가 이런 자잘한 것들은 제가 이제 직접 그 몸을 움직여서 좀 만들고 그랬습니다. 예. 따로 뭐 그런 거 배우신 적이 있어요? 제가 돈을 주고 가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자주 보게 돼요. 저희 동네 분들이라던가 또 이 집 짓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공구를 다루는 거 그리고 나무를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만들고 하면은 이게 뭐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둘씩 제가 이제 몸으로 이제 처음에는 좀 어설프지만은 이제 용접도 좀 해보고 그래서 공구도 좀 사다가 좀 만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이렇게 좀 기술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그만 소품이라던가 집, 창고 이런 것들 지을 수 있는 정도까지 좀 된 것 같습니다. 45세 다시 또 대학에 다시 또 입학하셨어요. 예. 어떤 계기로 입학하게 되셨어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토종벌을 키우다가 토종벌이
갑자기 그 괴질이 돌면서 그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산에서 나무를 밤나무라던가 감나무를 키우면서 좀 살면서 그 키우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공부를 전혀 준비를 하고 들어오질 않았구나. 단순히 벌만 키우러. 산에서 나무라던가 뭐 토양이라던가 기후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산골 산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에도 미안하고요. 저 자신의 미래에도 좀 약간 불투명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산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수소문 하다가 제가 경상대 산림자원학과라고 있더라고요. 산에 대해서 좀 그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산림자원학과에 문을 두드려서 다행히 편입시험 봤는데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45이란 나이에 제가 대학원을 가는 것보다 학부에서 체계적으로 좀 배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학교에 가는 날. 대학이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진한 설렘이 전해지는데요.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홍익 씨가 몸담고 있는 학과입니다. 학교에 가는 날이면 어쩐지 만학도 홍익 씨의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겨울방학이 한창인 캠퍼스에 오늘은 수업 대신 아주 특별한 일정이 있다는데요. 어딘가 문을 두드리는 홍익 씨. 과연 누굴 찾아온 걸까요? 건강은 좋으세요?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네, 그렇죠. 많이 나아지셔야지. 좋아지겠죠. 올해는 뭐 노력을 해야지 뭐.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산도 같이 막 다니시고 그래야지. 교수와도 허물없이 지내는 사제지간. 두 사람의 연이 시작된 건 홍익 씨가 편입을 결심했기 때문이지만 그 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건 그들이 함께 바라보는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교수와 학생이 마음을 터놓고 살갑게 지내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같은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고민할 수 있기에 서로를 더욱 의지할 수 있었다는 두 사람. 이들의 우정은 캠퍼스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네,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임업 문제는 이 사유림 이 경영의 활성화 없이는 안 된다는 거를 강조를 했고 했는데 그거를 현실 속에서 공동 경영의 형태로 풀어준 분이니까 무엇보다도 나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얌전하고 이렇게 차분한 그런 성격의 그런 모습인데 이 실천에 이런 것들을 우리 협동조합 만들고 이렇게 추진해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힘들고 그랬을 텐데도 수업을 열심히 참여도 했고 또 이렇게 임업 관련 교육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배우고 해가지고 본인이 추구하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옮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레스토피아는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학생들 축제를
처음 이렇게 기획 만들어가 제가 학생회장 때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우리 그 페스티벌을 3일간에 걸쳐서 했고 그 페스티벌의 이름을 포레스티벌이라고 해서 명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 포레스트라는 숲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고 우리 인류의 기원이 숲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박한 도시 삶에서 벗어나 가지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숲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그 숲 속에서 우리의 참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보자 그래서 포레스트하고 숲이라는 포레스트하고 유토피아 이상향이라는 유토피아 두 개를 합성해서 포레스토피아라고 명명을 했죠. 저는 그 명칭이 의미도 있고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그런 의미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저는 평소에 이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리 농업에서도 그 말을 처음 그 제기했던 건데요. 6차 산업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1차와 2차와 3차 산업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6차 산업의 공간이 농업, 농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한 6차 산업이 물리적인 그런 숫자의 나열의 그 6차 산업의 공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융복합, 화학적 융합,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산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레스토피아는 튼실한 임산물 생산이라고 하는 생산 공간의 장이 거기에 펼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산물을 다시 가공하고 또 그러한 가공하고 생산하고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와서 체험도 하고 우리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런 3차 산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그래서 더 많은 이 포레스토피아와 같은 공간들이 전국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산물 생산, 공동 판매, 그다음에 이제 숙박시설에서의 이제 숙박, 그다음에 다양한 휴양, 힐링 관련 이제 치유 이런 관련 이제 프로그램의 운영, 또 우리 교육의 공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립총회 하고 나서 이제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 우리가 이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의외로 산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그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합원들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그렇고 우리 산을 대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많은 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많이 넓혔다고 할까? 뭐 이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손잡고 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커졌다는 게 큰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아쉬운 날, 홍익 씨는 서점에 둘러보는데요. 사실 산에서 내려오거나 산청 밖을 벗어날 일이 잘 없다 보니 학교를 온 김에 밀린 볼일을 보곤 합니다. 이렇게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고 읽다 보면 하루의 지친 피로도 말끔히 풀리는 기분인데요.
뭔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 듯한 홍익 씨. 혼자서는 찾기가 어려운지 점원의 도움을 빌려봅니다. 거침없이 책을 찾아낸 점원 덕분에 조금 머쓱해졌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고른 오늘의 책. 도대체 어떤 책을 골랐나 했더니 역시나 산에 대한 책이네요. 좋은 책은 역시 사서 읽어야 더욱 좋은 법. 내친 김에 구매해서 마음의 양식을 한 권 더 보태봅니다. 22,000원입니다. 종류는 몇 번 사세요? 그래서 한번 둘러서 쭉 한번. 올해 뭐 4월까지는 코로나가 피크가 4월이 될 거라고 하는데 4월까지는 네. 한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것도 뭐 완전히 가겠어요. 네. 그리고 준비할 것들은 꾸준히 다 준비해놓고 당연히. 그리고 2월 중에 지금 일정 하나를 잡긴 잡았는데 프로그램 오실래나 뭐 지금 상황에 오실래나 뭐 근데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럽죠. 지금 홍보를 해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게 네. 만약에 뭐 이 코로나 또 그런 뭐 이게 어디서 누구로부터 올지를 모르는 그 무방비니까 아무리 뭐 방비를 한대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사님은 저에게는 특별한 분이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지역으로 우리 진주 인근 지역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조금 특별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숲이라는 곳에서 숲속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꾸리고 또 거기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그 긴 시간을 견뎠다는 것도 아주 또 저에게는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인연은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해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주 그 심지가 굳고요. 그 다음에 의지도 굉장히 강한 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숲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서적으로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접근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숲을 자기 삶의 터전으로 삼고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숲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로운 부분들을 공유하려고 남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에게 놀랍게 다가왔고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또 계속 지켜봐야 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굉장히 지금보다 더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요. 벌써 1년이 넘었죠. 이것이 언제 갈지도 모르고 또 이것이 설사 간다 하더라도 그 바뀐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고통이 따를 것 같습니다. 결국 내 혼자서 나만이 잘 사는 또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연대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더 필요하죠. 같이 힘을 합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런 산에서는 임산물이 있겠고 또 각 농가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특산품이 있겠죠. 이것을 잘 생산하고 잘 가공해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이 서점의 역할하고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홍익 씨.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한 권 더 늘어난 마음의 양식을 빽빽한 책장에 더하는 일인데요. 어쩐지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예, 그 책은 제가 필요할 때 시간 나는 대로 찾아서 읽는 편입니다. 살면서 공간 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사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일반 직장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하다 보니까 좀 나한테 안 맞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 직장 생활을 하기에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 삶이 좀 무료하고 이런 게 있어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연치 않게 좋은 분을 만나고 그분 인연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연치 않게 시작한 환경운동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2000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생협법이죠. 생활협동조합을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업도 하고 좋은 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지역에서 좋은 분들 같이 했던 인연을 맺었던 분들하고 같이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러니까 극히 개인적인 삶이죠. 저를 중심에 둔 제 개인적인 삶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만을 가지고는 그 외에 나의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에 나에 대한 삶을 찾는데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 충격이었던 거는 뭐 기후 위기라던가 생태 위기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저한테 이제 가장 큰 감흥은 제가 한 3시간 동안 그냥 그분한테 막 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막 개인적인 하소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그분은 그 시간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책을 한 권을 좀 읽어봐라 하셨던 게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책을 좀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서점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제 삶의 방향이 좀 바뀌게 되었죠. 네. 어떤 방향으로 바뀌셨는가요? 그때 대학에서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그 당시에는 거리에서 학교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세상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변화의 주체로서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고민거리였고 이랬다가 다시 이제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이제 그 삶에 대한 의미를 좀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을 좀 듣게 된 거죠. 잊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깨워주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산에는 나무도 있고 토양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동식물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땅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토양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무에 대한 단순히 나무 이름이 아니라 나무가 어떻게 해서 자라게 되고 어떤 환경에 가장 적합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좀 알게 됐고요. 저는 산림자원학과에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학교는 학교 공간 내에서 강의라던가 뭐 실습 이런 것들은 주로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산에서는 그 장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숙박형으로 해가지고 심층 그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산천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그 심층적으로 하고 또 그 교육을 받고 나신 분들이 이후에 그 산촌에서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도 주고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교육의 내용을 저희 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접목을 시킨다면은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내 학술림은 제가 알기로는 그 교수님들의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심어놓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새로 이렇게 육종된 것을 이렇게 거기서 키워보면서 그 좀 발육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임업인들에게 공급해주고 교육도 하고 그러기 위한 하나의 그 연구 목적의 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자체 배운 거를 이제 좀 적용해 보는 거죠. 학교에서 그 학부에서 배운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임업정보센터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이제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진짜 어떻게 현장 교육을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산양삼을 재배하는 방법 그리고 뭐 산야초라던가 이런 그 약초 재배하는 방법 그리고 나무 키우는 거 뭐 다양한 유형의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저희 산에도 이제 여기저기 좀 많이 산양삼도 심고 그리고 또 감나무 키우는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키우고 뭐 그래서 지난밤 홍익 씨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보고픈 마음을 참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나와. 예. 그래. 잘 쉬었어? 잘 쉬었지. 아이고. 안 추웠어? 아우, 따뜻하고 잘 잤지. 쾌적해. 됐어. 이제 산책 한번 해야지. 어디로 왔어? 가까운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아침부터 산책을 떠나는 세 남자. 산책에 진한 근황을 더해보는데요. 늘 걷던 산책로도 중마고우와 함께라면 신나는 모험길이 됩니다. 아 여기 있는 친구는 제 20년 지기 친구예요. 지역에 그 고양시에서 멀리서 내려왔거든요. 25년 되지 않았나? 그치 25년 된 거 진짜 맞아. 아이고 벌써 아이고 진짜 우리 만난 지 오래됐다. 멀리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도 많고 또 좀 구경도 하고 쉴 겸 해가지고 그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분은 그 같은 친구분이신데 네. 저희 벌 키우는데 우리 포레스토피아에서 나중에 이제 조합원들한테 같이 이제 벌도 같이 키우고 뭐 교육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같이 함께 그 하고 싶어서 벌 같이 구경도 하고 이제 벌터도 같이 보려고 지금 멀리서 오셨습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저한테는 다 진짜 소중한 분들입니다. 반평생을 함께한 중마고우. 과연 이들은 어떤 길을 함께 걸어왔을까요? 특별 시민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인 것이 돼야 되고 불합리적인 것이 합리적이 돼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특별히 시민활동이라고 칭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내 삶의 가치관, 한 방법이
모습이고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친구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들을, 생각들을 이렇게 좀 경청하는 스타일의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창고를 이렇게 산으로 들어오신다고 들었을 때 네. 어떠셨나요? 황당하기도 했지만 또 뭔가 도전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지 10년이 좀 넘은 걸 알고 있는데 10년 만에 처음 내려왔어요. 와서 보니 읽어놓은 것도 많고 그만큼 책임감과 또한 부담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저도 그 조합원으로 한 구자 조합원으로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읽어둔 거 이렇게 보시면 좀 자랑스러우신가요? 뿌듯합니다. 그래서 주변인들한테도 여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그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내 주변인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민하는 과정은 길어도 한번 실천하기로 작정을 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내는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용기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리도 있고요. 예. 산책을 간다던 세 사람. 일거리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겨울에 오래 세워놓을 것 같으면은 배터리를 빼놔야 돼. 배터리 이거를 빼놓고 시간이 잘 걸려야지. 오, 걸렸어. 날이 추워지면 겨울잠을 자는 건 동물들뿐만은 아닌가 봅니다. 깊은 잠에 들기 전에 움직이고 깨워줘야만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시동을 켠 김에 몸을 풀어보는 홍익 씨. 굴착기의 힘을 빌려 무거운 바위들을 옮기고 땅을 고르게 다듬어 봅니다. 산에서 살다 보니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 만큼 홍익 씨는 만능 기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어깨 넘어 배웠던 굴착기 실력을 발휘하는 홍익 씨.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죠? 몸을 가볍게 풀고 나니 굴착기가 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동안 묵혀둔 작업이지만 시동을 건 김에 하나둘 서둘러 보는데요. 산을 가꾸다 보면 몸을 써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끔 머리가 복잡해질 때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또 다른 해답이 될 때가 있죠. 이것이 산에서 살아가는 홍익 씨만의 방법입니다. 이번엔 친구에게 바통을 넘겨봅니다. 그리고 이제 앱에서 올라오는 거 놓고 살짝 내리면은 도대체 산속의 험지를 곧게 다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이제 벌터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벌터는 혹시 왜 만드시는 건가요? 저희 산에 이제 그 벌들을 이제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해가지고 그 벌도 같이 키우고 그리고 또 벌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금 그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제가 김홍익 사장님 이야기를 들은 건 제 친구의 친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알지는 못했고 친구의 친구인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오히려 양봉도 하기 전에 우리 친구가 그 김홍익 사장님이 저 지리산 내려가서 뭐 혼자 고생하고 뭐 농사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몰랐죠. 그때는 그냥 뭐 생각지도 않았죠. 근데 제가 이제 양봉을 하면서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이 양봉은 해보니까 아 이게 음식을 할 때도 재료가 중요하듯이 뭐 기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좋은 재료, 양봉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좋은 밀원이 있고 좋은 공기, 좋은 환경이 일단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좋은 환경은 그래도 지리산, 설악산 뭐 이런 곳일 건데 우리 김홍익 사장님이 제 친구의 친구분이 여기서 그렇게 넓은 틀을 잡고 이렇게 농사도 짓고 계시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보고 벌을 키울 수 있는 터가 있고 혹은 이제 우리 김홍익 사장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그래도 여기서 좀 벌을 키워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 막상 또 우리 김홍익 사장님하고 만나보니까 이제 그 더불어 이 사장님도 원래 벌을 또 키웠었고 원래 뭐 토봉도 하고 양봉도 하셨는데 이 사장님 사업 계획에도 이 양봉이 있더라고요. 이 벌을 교육하고 키우고 좋은 꿀을 이렇게 채취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많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앞으로 좀 같이 한번 잘 한번 운영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직 뭐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질 않아서 제가 뚜렷하게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일단 저 자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게 지금 저한테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현재는 이게 옳다고 하지만은 과거 또 시간 지나면은 이게 또 약간 좀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지금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간 자체도 지금 포레스토피아도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거든요. 공간이 제가 지금까지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이 산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서 또 변화를 하게 된다면은 제 개인적인 삶도 되게 의미 있는 삶으로 좀 될 것 같고요. 또 포레스토피아라고 하는 협동조합도 그런 가치를 잘 실현한다면은 또 새로운 의미의 살림을 통한 그런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홍익 씨는 길을 떠납니다. 어둠을 뚫고 도착한 곳은 등산로의 입구인데요. 산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언제든지 등산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많아질 때면 새벽 등산을 떠난다는 홍익 씨. 산에 오르며 땀을 흘리면서
오르고 오르다 보면 어느덧 정상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걱정 근심도 아주 작은 티끌이 돼버립니다. 정상에 올라 떠오르는 환한 태양을 바라보는 홍익 씨.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좀 꼭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는 이 산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 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더불어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모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프레토피아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좋아 산에서 살게 된 한 남자. 누구든 품어주는 너른 품의 산처럼 더 큰 내일을 꿈꾸는 그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